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교보증권에서 지주 그리고 재생에너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건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주랑 에너지 섹터를 담당하는 만큼 그거와 관련이 깊은 ESG 관련돼서 주제를 좀 들고 왔고요. 아마 ESG 관련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ESG가 탄생했을 때 좀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현재 ESG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ESG에 대한 이해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18세기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8세기를 보시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자유주의,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즉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개인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사회 전체는 발전이 된다. 뭐 이런 개념에서 탄생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자유주의가 쭉 널리 퍼지다 보니 20세기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유럽 같은 곳에서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일단은 복지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펼쳤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영국이랑 미국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라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탄생하게 됐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사회가 흘러가다 보니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게 탄생을 하고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주식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20세기를 한 번 더 중요한 사건을 뒤집어 보면 그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프리드먼이 주장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즉 주식회사, 기업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거는 곧 기업가치 극대화로 이어진다라는 개념으로 퍼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오로지 주주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주들을 위해서 이익 극대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널리 퍼지다 보니까 21세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보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강세고, 그리고 주주자본주의가 너무 자리 잡다 보니 저희가 과거에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엔론 사태라는 것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엔론 사태를 좀 돌이켜보면 이게 극단적인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경영진들은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리고 주가에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론이 부정회계, 즉 분식회계를 조금 저지르고, 그 분식회계의 형태를 보면 재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밑에 SPC를 만들어서 페이피 컴퍼니한테 부채를 넘기고, 그리고 이익은 자회사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매출의 규모는 크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이 풍선처럼은 커지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고 파산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기업이 과연 주주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맞느냐, 그리고 단기 성과만 추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개념이 기업도 주주뿐만 아니라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즉 사회적 책임을 지고서 기업이 움직여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일단은 CSR이고요. 그래서 CSR을 보면 기업 경영자들한테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뭐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ESG라는 개념이 뭐 한 2000년대 초반에 유엔으로부터 처음에 쓰였는데, ESG는 CSR이랑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SR은 그 경영자들한테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런 책임 의무를 맡겼으면, ESG는 이제 경영자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도 기업이 단순히 이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비재무적 요소들도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점수가 높은 기업들한테 더 투자를 해라.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ESG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환경을 쭉 보시면 뭐 모든 개념이 다 그러하듯이 처음에 어떤 사상이 자리가 잡게 되고, 그 사상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면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더 나은 대안으로 이제 여러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ESG도 사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어떤
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봤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초반에 ESG라는 개념이 탄생이 되었고, 자, 이제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너무 이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거를 반영을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컨셉은 처음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ESG 관련된 거, 즉 ESG 요소를 기업한테 평가를 할 때 누가 평가를 할 거냐? 뭐 당연히 평가 기관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평가할 때 어떤 항목들을 위주로 할 거냐? 당연히 평가 항목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10년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보시면 이제 2010년도에 GRI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거를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안에 보시면 GRI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각 국가별로 여러 가지 스탠다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ESG 정보를 기업이 제공을 할 때는 이러한 기준을 따라라. 뭐 또는 뭐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NFRD 기준을 따져라. 그리고 나아가서 2017년에는 환경 관련해서는 TCFD 기준을 좀 따라서 작성을 해라.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SASB 스탠다드를 보시면, 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제 앞으로 ESG 관련된 내용들도 좀 포함을 시킬 거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공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 중인데, 2020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 블랙록 자산운용사인데, 여기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뭐 폭탄 발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자, 우리는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할 때 ESG 요소를 무조건 보겠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ESG 관련된 요소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는 게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상황까지는 좀 그러하고, 그 이후에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기업들에게 각국 정부에서 자, ESG 관련돼서 이제 투자 환경도 마련되었으니 기업들도 ESG 관련해서 공시 의무화를 시킬 것이다. 다만 지금은 아직 공시 의무화 관련해서 뭔가 엄청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특정 넘어가면 뭐 26년부터 시킬 거다, 이런 안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공시 의무화는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시 관련해가지고 좀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각국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ESG 파트에서 좀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들이 사실 지금은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이제 준비 단계여서 그 과정을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신 요거 관련해서 준비를 잘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SK그룹을 보면 공시도 그렇고,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들도 그렇고, ESG 관련된 거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마다 조금 뭐 출발점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공시 의무화가 부과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ESG의 지표를 보면서 이게 과연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사실 이것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그냥 ESG 등급이 오른 기업이 10개라면 뭐 한 6, 7개 기업은 실제로 주가도 올랐다로 이어지죠. 자, 그러면 좀 확률상으로 봤을 때 높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비교해야 될 게,